김경래의 최강 시사. 국내 탄소 배출량은 1년에 7억 1천만 톤.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주력 업종들의 구조를 바꾸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석탄 발전소가 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강 시사 연중 기획 기후가 미래다. 기후 위기 이제는 기업 생존의 문제다. 그린피스 김지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최강시사 연중기획 기후가 미래다. 지금 뭐 세상 만사가 다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이 기후 위기 앞에서는 정말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후 위기가 이 막연하게 어떤 뭐 사회 운동, 뭐 환경 운동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기후 위기는 결국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고 조금 더 좁게 보면은 돈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하고요. 이 문제를 오늘 좀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기후에너지 전문가 그린피스의 김지석 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은 뭐 그린피스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뭐 지금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실물 경제에서도 많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네, 저는 환경학과랑 경제학과를 전공한 다음에 네. 현대 자동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물건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글친환경으로 만들자. 네, 그 다음에는 영국 대사관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그 영국의 선진 사례나 정책 같은 경우를 한국에 한번 알려보자. 그때도 이제 기업인분들 모시고 영국 가가지고 이제 기업인분들 만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좀 더 세게 뭔가 발언이 좀 필요하고 좀 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들어와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력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고 진작부터 그 길을 갔는데 이제야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기후 위기라든가 예전에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언제예요? 그게 저는 1993년도에 27년, 8년 전에요? 네, 그때만 해도 이미 1988년도인가? 그때 그 미국 과학자들이 나사에 제임스 헨슨이라는 과학자가 나와서 이거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더 나아가서는 사실 1970년대에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 심상치가 않다 지금 이거 온실가스 때문에 더워지는 게 이미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사실 과학자들은 이거 얘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사회가 아직 뭐 영향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호들갑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우선이지 하면서 이제 자꾸 미루다가 이제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미룰 수가 없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늦었다와 지금이라도 하면 할 수 있다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워낙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이게 확산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게. 근데 해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영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시고 기업인들 쭉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해외 쪽에서는 우리보다 좀 상대적으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습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해외에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거의 반사회적인. 네네. 거의 뭐 지탄의 대상이 되고 투자 기피 대상이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미국 석유협회에서 기후 정책과 싸우겠다 우리는. 석유 업체들의 그러겠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석유 회사인 토탈이라는 데가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 협회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뭐 지구가 박살나고 뭐 해도 우리는 이익만 대변하겠다 이런 데는 자기들이 소속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작년인가 폭스바겐이
독일 자동차 협회를 탈퇴하겠다고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전기차 전환 같은 거를 어허. 협회 차원에서 반대하려고 하니까 그럴 바에 나가버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그 지탄받고 이제 고립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기피 대상이 되는 거기 속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와서 자기는 모험적인 길을 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 토탈이라는 것도 그렇고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위기의식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후변화 가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음모론 같은 게 조금 잘 먹혀서 이렇게 주류를 좀 성승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아니다 이거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과학적으로 아니 심지어는 마스크도 안 쓰잖아요.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스크도 안 쓰거든요. 맞아요. 뉴스에서 예.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 쓰고 과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이 취임할 거고 아침에 제가 보니까 미국 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데 선언을 했어요. 기후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 네,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뭐 아직 확실한 거 아닌 거 아니냐, 뭐 기업들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이제. 자, 미국과 유럽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경제인들이라든가 산업계의 분위기는 어때요? 직접 보시면은 산업계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조용히 눈치 보는 느낌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 재미있는 게 이제 일본에서는 네. 뭐 일본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그렇죠. 있지만, 네. 네, 일본에서는 소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개인가 300개 정도의 그런 기업들이 정부에 공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에너지의 사용을 네. 지금 정부 목표는 2030년에 22%에서 4%인데 네. 너무 낮다. 40에서 50으로 늘달라. 기업들이 오히려요? 기업들이 나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재생에너지 많이 늘린다 그러면은 대부분 기업계나 업계에서는 좀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반대 내지는 뭐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지에서는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네. 소니는 뭐라고 하냐면 그 소니가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데에 센서, 카메라 센서 이런 거 보급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선진 기업들의 그 정책은 우리 협력사 업체들은 우리 방침을 따라서 지구 온난화 해결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협력사가 그걸 안 도와줘가지고 달성을 못하면 그거는 우리가 목표 달성이 안 되니까 너희들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니가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네. 재생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조용하죠. 우리나라 기업계들은 그런 요구도 없고 그렇다고 막 나서서 반대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다. 조용히 있는데 개별적으로 대응은 하죠. SK 같은 경우가 그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아리백이라는 데 이제 가입을 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도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이제 예. 근데 우리가 좀 늦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는 마스크는 엄청 잘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실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왜 늦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사실 기후변화 대응이 뭐 당장에 뭐가 막 돌아오는 건 없거든요. 당장에 비용은 좀 들어가고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게 비용을 높여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좀 약간 오래된 인식이고 지금 약간 반대되는 인식이 이미 약간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제가 이게 들은 바로는 조용히 모여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 대응 안 했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늦고 너무 조용하죠. 지금 약간 속된 말로 좀 간보기 하고 있는 단계군요. 우리 기업들은 눈치 보고 네. 있는 단계.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눈치만 볼 수 없는 게 벌써부터 뭐 유럽 같은 데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탄소 국경세라는 것들을 만들겠다. 네네. 이게 이제 일종의 관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철강에서 뭐 수출이 되면 네.
뭐 혹시 덤핑 같은 거 있나 뭐 그런 거 정도 확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 확인한 다음에 그냥 이제 팔 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일단 이거 만들 때 이산화탄소 얼마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허. 철강 같은 경우는 잘해도 지금 현재 공정으로는 1톤 만들 때 2ton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철강 1톤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는 2톤이 2톤이 나온다. 나옵니다. 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나게 날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근데 뭐 계산해보고 오케이 그러면은 1톤당 뭐 한 4만 원이니까 8만 원 내고 파시려면 파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 버리겠다. 네, 그렇죠. 예. 그 수입을 할 때 네, 우리나라 네. 물건을 수출을 할 때 그쪽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거잖아요.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 그냥 사실 좀 고만고만합니다. 왜 해외 사례들도 거의 똑같은 다 공정을 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수소 환원 공정이라고 태양광 풍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수소랑 철광석이랑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공정을 하면 그게 이제 철로 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석탄을 뭐 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산화탄소가 한 95% 정도 줄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고만고만해서 다 탄소 국경세를 때려 맞고 비싸게 팔던지 못 팔던지 이러고 있을 때 짜잔 하면서 이제 저는 성적서 보십시오.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무사 통과예요. 그냥 그쪽이 좀 유리해진다. 해외 기업이 훨씬 유리해지죠. 예, 그래서 좀 놀란 게 제가 자꾸 일본 기업 말씀드리는데 미쯔비시 중공업이 작년 말에 자기는 오스트리아에 이미 그 수소 환원 공정을 쓰는 그러니까 약간 소규모긴 하지만 그 공장을 지금 거의 만들었고 올해 가동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그 경쟁력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미쯔비시는 전자 회사잖아요. 미쯔비시가 뭐 중공업도 하고, 있고. 철강도 있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력 뭐 업종 중에 이 탄소 국경세가 만들어지면 가장 타격을 입을 업종, 아까 철강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게 있어요? 하고 지금 석유 화학이 또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석유 수입해다가 이제 정유해가지고 갖다 파는데 정유 쪽도 상당한 타격을 볼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나마 탄소 국경세를 막고 팔 수 있을 때는 좀 좋은 시절로 아마 기억될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지금 이제 새로운 표준으로 지금 보조금도 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 받고 있는데 전기차로 지금 다 바꾼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석유 제품 중에서 그런 휘발유나 디젤은 갈 곳이 없죠, 사실은. 이게 뭐 탄소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팔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일단은 탄소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계속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뭔가 정부에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거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정부도 아까 마찬가지로 약간 눈치 보다가 정부도 눈치 보고. 예, 근데 청와대에서 작년에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전에 환경부에서 정책 만들 때 들어갔었거든요. 자문위원으로. 그래서 참 뭐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분명히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뭐 국내 전문가라는 분들이 자꾸 옛날 얘기하시면서 자료도 막 5년 전 거 들고 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선진국도 안 한다고 그래서 사실 허송세월하고요. 이제 뒤늦게 청와대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은 막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올해 상반기에는 계획도 로드맵도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다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좀 반대가 많고 그러니까 자꾸 기존의 경제 체계가 흔들릴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크게 보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태풍은 그냥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좀 나이브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석탄 발전소를 원래 석탄 발전소가 퇴출 1순위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짓고 있으니까 이미 아직도 수출도 하고 그죠. 그랬다가 또 투자자들한테 편지 받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뭐 하시는 거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 못 합니다. 이미 네덜란드 연기금이나 노르웨이 그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를 철회해 버렸어요. 더 이상 당신들의 주식과 채권을 들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처분했는데 처분하고서 주가가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기피 대상이 되는 거예요. 투자 기피 대상이. 그러면 2050 로드맵을 달성을 하려면은 좀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다 늦었거든요, 너무. 예, 근데 이제는 달리려고 하는데 달리니까 난 걸어볼까 이러면은 이제 계속 거리만 멀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확실히 이제 현장에 계셨던 분이라서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한테 닥친 문제구나,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도 관심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뭐 태풍이나 이런 것 전에 기업 평가 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좀 태풍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안 하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태풍도 위험하겠지만 이 업계 경제에 불어닥칠 태풍 네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린피스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